타계하기 3일 전에 대한민국 문화포장이라는 표창장을 받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이 문화포장을 받으셨을 때 앉아 계시지 못했어요.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조국이 드디어 나를 인정했다. 조국이 드디어 나를 인정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우장춘 박사 얘기입니다. 우장춘 박사님 그러면 뭘로 유명하죠? 씨 없는 수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거 잘못된 오보인 거 아시죠? 원래 씨 없는 수박은 일본의 학자가 만들어가지고 소개를 시켜주신 분이 우장춘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우장춘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건 아니에요. 보겠습니다. 우장춘 박사님은 세계적인 육종학자십니다. 이 종자가 무슨 종자예요? 씨 종자죠, 그죠? 종자를 개량을 하고 육성을 했던 학자가 바로 육종학자 우장춘 박사님입니다. 우장춘 박사님은 살아왔던 연도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1898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59년에 사망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살아왔던 시기를 보시면 일제강점기가 들어가죠. 해방이 들어가죠. 한국전쟁이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국의 아픈 역사와 함께 해왔던 분이 이 우장춘 박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장춘 박사 가족 사진입니다. 이 가족 사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느껴지는 바가 있으시죠? 아버지 우범선이고요. 어머니는 사카이 나카라는 일본 여성입니다. 이 우범선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우범선이 어떻게 유명할까요? 을미사변이죠. 1895년에 일어났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우범선은 이 당시 조선훈련대 제1대대장을 맡았습니다. 중인 출신이었고 급진개파였죠. 약간 친일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아버지 우범선이 가담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범선은 1896년 아간파천 때 우리 조선에서 친러 세력이 득세를 하자 일본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죠. 일본으로 와가지고 조선에서 온 자객한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우장춘은 어떻게 자라나게 되었을까요? 이 당시 아버지 우범선이 죽었을 때 어머니 사카이 뱃속에는 우장춘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이 아이 둘을 기르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장춘을 어디에다 보냈냐 하면은 끼운사라는 절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고아원에 보내놓고 자기는 가정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죠. 반드시 내가 우장춘을 데리고 오리라. 1년 만에 찾으러 갔습니다. 찾으러 갔더니 우장춘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우장춘의 엄마가 대단했던 분입니다. 아버지 우범선의 묘지를 팔아서 아들 교육에 투자를 합니다. 아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남편의 묘지를 팔아버린 거죠. 어느 날 학교에서 이 우장춘이 울면서 돌아옵니다. 너 왜 우니? 라고 물었겠죠. 아이들이 나를 조센징이라고 놀려.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 너 그러면 조선인이지 네가 일본인이 어떻냐? 조선인한테 조선인이라고 하는 걸 네가 부끄러워해서야 되겠느냐? 너는 조선인이다. 이렇게 엄마 사카이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엄마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우장춘은 동경제국대학 부속 농업전문학교에 입학합니다. 농학을 전공하게 되는 거죠. 식민지 시절이었기 때문에 조선인의 피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학 정도밖에 전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고차원적인 전공 과목은 선택조차 할 수 없었죠. 여기에서 큰 일을 우장춘이 해냅니다. 1936년에 동경제국대학 박사 논문에서 종의 합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왜요? 바로 이거죠. 서로 다른 두 종은 교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종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찰스 다윈이라고 아시죠? 다윈의 진화론 이후에 최고의 학문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종의 합성을 발표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논문을 발표할 때 저자 이름을 나가하루 우라고 썼습니다. 원래 이 우장춘 박사 같은 경우는 너무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가지고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조선인의 성을 가지고는 도무지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차별도 너무너무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당시 아버지의 지인이었던 일본 사람의 호적이 올라가서 일본인의 성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 이 우라는 성을 사용하기 시작했냐 하면 바로 이 종의 합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할 때 그 저자명으로 이 우라는 성을 처음 사용했다는 거죠. 나가하루 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잠시 돌아가 볼까요? 1945년 해방이 되었습니다.
심각한 식량난에 봉착을 하게 되었죠. 당시에 우리나라가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모든 종자를 어디에서 받아서 농사를 지었냐면 일본인이 경영하는 종자 회사에서 종자를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일본 본국으로 가버리겠죠. 그러니까 종자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종자가 있어야지 농사를 짓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본에서 밀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당시에는 한일 국교가 수립되기 이전이잖아요. 그죠? 한일 국교 수립은 1965년에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일본 종자 회사에서 밀수로 종자 한 대 값이 쌀 한 가마니 값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액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농민들이 감히 그 종자를 사가지고 농사를 짓기는 굉장히 버거웠다는 겁니다. 이때 누가 나섰습니까? 농림부 장관이었던 조봉암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1959년에 간첩 혐의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조봉암 선생님이 농림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조봉암 선생님이 당시에 이 우장춘의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육종학자가 일본에 있는데 종의 합성에서 우리 조선의 이름 우를 사용했다. 어쩌면 설득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농림부 장관 조봉암 선생님이 이승만 박사,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설득을 해가지고 우장춘 박사 귀국추진위원회를 결성합니다. 여러분, 우장춘 박사를 귀국시키려고 하면은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장춘 박사의 가족 사진입니다. 귀국하기 바로 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일본인 처가 있죠. 자식이 총 몇 명이에요? 얘는 포함하지 마세요. 총 몇 명입니까? 6명이죠. 6남매입니다. 딸 4세, 아들 2이었어요. 원래 우장춘 박사님은 아들을 안 놓으려고 했어요. 딸만 놓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아들을 놓으면 또 나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까 싶어서 딸만 놓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니 2를 더 낳겠네요. 그래서 6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계를 누군가를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해방된 대한민국에서 모금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100만 엔이라는 어마어마한 거금을 마련을 했습니다. 왜요? 우장춘 박사가 없는 그 자리, 이 남은 가족들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겠다는 차원이었죠. 그런데 우장춘 박사는 그 돈을 자기가 이 종자를 연구할 수 있는 기자재를 사용하는데 또 일본에서 종자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다 사용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가족들은 여전히 가난에 허덕이게 되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드디어 우장춘 박사가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 장면이 보여주시죠. 환영 인파가 이만큼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 귀국 인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생을 아버지의 나라에서 일하고 나는 내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입니다. 우장춘 박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국농업과학연구소 수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을 하면서 어떤 각오로 여기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배고픔을 줄여나갈 수 있을까? 이 하나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연구에 몰두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배고픈 지역이 어딜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척박한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전라도, 경상도, 서울, 충청도, 어디? 강원도였죠. 강원도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제일 남쪽에 제주도가 있겠죠. 제주도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감귤이죠. 이 감귤을 우장춘 박사님께서 품종 개량을 해냈다는 겁니다. 척박한 제주도. 예, 굶주림을 해결했던 것도 바로 우장춘 박사의 공입니다. 강원도 그러면 뭐가 유명합니까? 감자가 유명하죠. 강원도 감자는 굉장히 바이러스에 취약해가지고 잘 썩고 품질이 굉장히 나빴다고 해요. 우장춘 박사가 개량했던 강원도의 시감자들입니다. 뿌듯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강원도 사람들의 굶주림을 넘어가지고 전 국민의 굶주림을 없앴던 분이 바로 우장춘 박사입니다.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가장 배고플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냥 따뜻하면서 배고픈 거는 참을 수 있겠는데 춥고 배고픈 거는 참지 못하지 않나요? 언제가 가장 배고파요? 겨울이죠. 겨울이 보통 12월, 1월, 2월 총 한 3개월 정도는 지내야 되는데 겨울에 뭘 먹고 살았을까요? 이 당시에는? 김장김치 먹고 살지 않았을까요? 김장김치의 핵심 채소는 뭡니까? 배추하고 무가 되겠죠. 근데 당시 배추는 어떤 모양이었냐면 시퍼런 잎사귀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턱턱 해가지고 먹어도 속도 안 차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배추를 수입하면 중국 배추는 볶는 용도예요. 일본 배추는 절임용 배추라 가지고 우리나라의 김장김치 용도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가 해결했습니까? 우장춘 박사가 해결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알찬 배추 있죠. 속이 꽉 찬 배추. 이 품종을 개량했던 우장춘 박사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던 배추, 그리고 일본 배추, 그리고 여러분 양배추라고 아시죠?
그 양배추 이 세 개를 교배를 해가지고 이 알찬 배추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김장김치를 먹을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장춘 박사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장춘 박사의 장례식 모습입니다. 1959년 8월 10일 날 62살의 나이로 타계를 하셨습니다. 타계하기 3일 전에 대한민국 문화포장이라는 표창장을 받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병원에 있었을 때 모습입니다. 우장춘 박사 누워 계시죠. 당시 12지장 개양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 옆에 계시는 분이 일본인 처입니다. 나하루라는 일본인 처가 옆에서 간호를 하고 있죠. 이 문화포장을 받으셨을 때 앉아 계시지 못했어요.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조국이 드디어 나를 인정했다. 조국이 드디어 나를 인정했다. 이 한마디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포장을 받고 난 3일 뒤에 우장춘 박사는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1950년에 귀국을 해가지고 1959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9년 동안의 우장춘 박사의 생애는 아버지 재에 대한 속죄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조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장춘 박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죠. 어떤 업적을 남겼습니까? 세계적인 육종학자로 우리나라의 배고픔을 해결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기할 수 있는 용기. 포기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선택의 같은 말은 포기가 되겠죠. 어느 하나를 선택하며 어느 하나를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장춘 박사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굉장히 잘 나갔던 세계적으로 알아주었던 육종학자였어요. 육남매하고 사랑하는 아내하고 단란하게 일본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삶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조국의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때는 아버지의 나라였겠죠. 아버지의 나라의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 일념으로 대한민국으로 귀국을 했다는 거죠. 이 포기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여기에서 온다는 거죠. 사명, 미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태산같이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